10과 10으로 같은 온도일 때는 next 노드가 93이야. 지금 최대값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next 노드가 113이면 상태가 조금 더 좋아. next 노드가 120 똑같아. next 노드가 133, 163. next 노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대입하면 exponential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2의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값으로 2의 마이너스 44 이렇게 계산되면 어차피 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넥스트 노드가 나쁜 녀석이었어. 93으로 조금 퀄리티가 안 좋아. 그럼 93을 대입하면 27이 되니까 익스포넨셜 값이 여전히 큰 거예요. 여전히 커서 거의 0.5의 확률로 그 정보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형태로 익스포넨셜 값이 크잖아, 그치? 크니까 그렇죠. 제로의 값이죠. 제로의 값으로 거의 이제 선택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설명했죠? 그걸 설명한 거 아니지? 자, 그래서 같은 온도일 때는 같은 온도로 세팅되어 있을 때는 next 노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accept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같은 온도일 때는 next 노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accept는 하는데 나쁘더라 하더라도 저것을 이제 accept 하거나 reject 하거나 하는 어떤 가능성의 범위 안으로 이렇게 여전히 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emperature를 세팅을 해놓고 딱 정해놓고 볼 때는 아무래도 next 노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accept 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고요. 위에 나의 next 노드하고 current 노드가 세팅이 딱 돼 있을 때는 이제 이 temperature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이제 그 나쁜 노드도 accept 할 확률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 허용하는 형태로 디자인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근데 내가 요거를 최대값 풀기에 지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값 풀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한번 숫자를 넣어서 테스팅 해보고 이거는 최다 최소는 뭔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나? 라고 하면 알고리즘을 살짝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우리의 예제는 최대값을 찾을 때에 시뮬레이티드 어닝으로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온도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다음 내가 찾고자 하면 그 다음 스텝이 나쁘더라 하더라도 사이드웨이 무브를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힐 클라이밍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로컬 옵티마에 갇힐 수 있는 찬스 자체를 조금 소거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솔레이티드 힐 클라이밍도 좀 전에 봤잖아요. 그러한 개념과 유사한데 이제 시뮬레이티드 어닝은 타임 t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딱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당금질이라니까 당금질이기 때문에 온도 t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 그래서 이 t라고 온도 t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무조건 디자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시뮬레이티드 어닝이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르고요. 그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힐 클라이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터레이티드 힐 클라이밍을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오늘 전용어 계속 나오잖아. 반복적으로 힐 클라이밍을 시키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잖아. 그래서 아이터레이티드 힐 클라이밍을 시키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부의 힐 클라이밍은 엄청 엄격하게 들어가죠. 어떻게? 넥스트 노드가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시뮬레이티드 어널리처럼 확률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노드를 선택할 때 그게 나빠도 어떻게 확률에 따라 억셉트 할 가능성을 거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힐 클라이밍이라 할지라도 훨씬 더 유연하게 사이드웨이 무브로 허용하겠죠. 그것이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을 디자인할 때 온도 T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T에 기반한 지금 수치 계산, 확률 계산을 해봤잖아. 이 T가 사라져, 없어져요.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을 할 때는.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하는 수식이 만드는 사람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도 돼요. 만드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으로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힐 클라이밍의 노드를 선택하게 만든 것을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이다 라고 하고, 모든 테크닉들이 지금 오늘 받는 모든 테크닉은 두 개 테크닉은 배드 무브를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티드 어널링이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면 위키피디아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초반에는 TSP 할 때 전체가 연결되면서 돌아가지만 얘들은 TSP 할 때 그 다음 넥스트 무브를 움직이는 테크닉도 다양한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지금 모르고 체스판 움직이는 정도는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스판에서 한 요도 정도 어떻게 바꿔보고 하는 이런 정도. 길찾기에서 그 다음 넥스트 길찾기로 쉽게 넘어가는 방법, 넥스트 노드 찾는 건 아직은 머릿속에서 안 떠오를 거야. 그런데 시뮬레이티드 어널링을 이용해서 이 TSP들을 문제를 풀고, 그때 이 T가 보면 어떻게 돼요? 온도 120에서 125에서 55, 31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내가 그 다음 노드를 선택하거나 리젝트 해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로컬 옵티마겠죠. 로컬 옵티마 길을 최종적으로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 찾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그래서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정도는 이제 잘 알 것이다 라는 것이고, 내가 타임 t가 있을 때 이 타임 t에 따라서 probability를 계산하고, 이 probability는 t분의 델타 E라고 하는 델타 에너지까지 이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죠. 그래서 내가 이 확률을 가지고 내가 이 next 노드를 내 current 노드로 선택할지 말지를 선택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이 과정을 시뮬레이티드 어널링이다 라고 하고, 우리 책에서의 소개하는 알고리즘은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티드 어널링을 알고 싶어서 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막 찾아보면 좀 헷갈리게 돼 있어.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아까 봤듯이 이 t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델타 E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혹은 이게 맥스를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미니마이제이션, 민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인지, 이런 걸 봐가면서 수도 코드를 가야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뮬레이티드 어널링은 우리가 오늘 끝내도록 하고요. 힐 클라이밍은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알고리즘이었고,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가지고 전략이잖아, 그지? 그래서 더 나쁜 솔루션도 억셉트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또 재미있는 알고리즘을 소개만 할게요. 우리가 병렬 계산이라고 하는 병렬 계산 상황에 이제 놓여보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손이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할까요? 아니면 더 강할까요? 그 우리의 목표는 아무래도 나보다 더 나보다 더 나은 자녀를 낳아서 더 강하게 키우는 게 내 목표잖아요. 근데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다 결혼하고 결혼 꼭 해야 됩니다. 결혼이 아주 나는 조금 추천. 이 캠퍼스에 있을 때 유심히 보세요. 캠퍼스를 이제 벗어나잖아. 선택하는 것도 막 힘들어지고 많이 힘들어져. 나도 다닐 때 내 주변에 너무 괜찮은 우리 남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캠퍼스 커플이었어. 그래서 결혼해서 근데 물론 우리한테도 공부를 엄청 오래 했지. 있을 때 할 때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보면. 그리고 결혼하는 거 무조건 추천. 특히 요즘 남학생들은 그 젠더 인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만들어내는데 더 강한 자손을 만드는데 이 팀도 결혼하고 저 팀도 결혼하고 저 팀도 결혼해서 자손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우리가 병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병렬적인 수행을 할 때 훨씬 더 파워풀하게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인간의 이 노력은 별 소용이 없고 컴퓨테이션의 노력으로 더 강한 존재가 나올 수도 있는데 GPT보다 더 똑똑해져야 돼. 그리고 그들의 계산 능력보다 더 높아야 돼. 아직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볼 수는 없을까? 힐 클라이밍 하나, 넥스트 노드 하나 보고 그 다음 넥스트 노드 하나 보고 이런 형태로 가는 로컬 서치보다 뭔가 병렬로 한꺼번에 확 돌리자. 그런데 그걸 로컬 서치로 하자. 그럼 로컬 서치 1, 로컬 서치 2, 로컬 서치 3, 로컬 서치 4, 로컬 서치 100 병렬로 돌리자. 이렇게 병렬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개발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병렬 연산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요. 이 유전자 알고리즘이 우리가 드론의 길찾기를 할 때 스왑 인텔리전스를 써서 벌레를 쓴다, 뭐 엔트 콜로니, 개미를 쓴다, 그래서 바이오 인스파이어드로 뭘 명렬한다, 그러니까 생명에 기반해서 뭔가 알고리즘을 만든다, 이런 것들. 엔트 콜로니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개미, 여러 개의 개미를 돌려가지고 뭔가 계산을 빨리 한다. 스왑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이 다 요 지네틱 알고리즘, GA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적자 생존으로 다윈 이론으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병렬로 다 돌리자.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병렬로 싹 돌려가지고 그 중에 좋다고 하는 피트니스, 제일 괜찮은 애들만 뽑아서 다시 결혼시켜. 그리고 자연적으로 다시 셀렉션해. 자연적으로 다시 선택하고 다시 돌려, 계산 돌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상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전자가 더 개선되거나 조합되거나 하는 형태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개체가 생성되듯이 최적의 길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우리의 유전자는 어디 들어있어요? 염색체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크로모점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크로모점. 이 염색체는 마치 이렇게 단단한 모체처럼 보이지만 얘가 실타래처럼 이렇게 얘를 풀면 누에고치처럼 누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걔를 여기 끝에 살살 해가지고 탁 뽑으면 실이 나와.
뭉쳐져 있는 거야, 실타래로. 그런 것처럼 크로모솜, 염색체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실이 막 여기 뭉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면 딱 빼서 쫙 빼면 이렇게 실타래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 DNA 시퀀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전적인 형식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모솜을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stronger, 더 강한 유전자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이 유전자가 다시 탁 나눠줬다가 새로운 유전자로 다시 탁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DNA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 DNA 시퀀스를 아직 다 무슨 유전자, 암에는 무슨 유전자, 무슨 유전자 이거 다 아직 파악을 못했어. 그냥 DNA 시퀀스만 알고 있어. 인간은 이런 시퀀스로 요 실타래가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런 아이템들이 있구나. 근데 그 중에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성능이 밝혀진 거. 그래서 요만큼은 암에 기여를 하더라. 폐암에 기여를 하더라. 그리고 요만큼이 뭔가 두뇌, IQ에 기여를 하더라. 그런 거 다 나왔잖아요. 지금 성형색체가 우리가 X형색체가 그 두뇌에 기여하잖아요. 여성형색체. 아빠형색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DNA 시퀀스 중에 특정 파트의 기능이 이렇게 탁 알려진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전자 혹은 DNA 이렇게 부르죠. Gene 1, Gene 2, Gene 3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병렬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뭔가를 써볼 텐데 유전자가 있어서 한꺼번에 뭐가 돌아갈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이때 내가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것을 유전자 베이스로 진 베이스로 뭔가 디자인을 했어요. 퍼스트 킨 어디 있다, 세컨드 킨 어디 있다, 세 번째 킨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특정 유전자들을 갖고 있는 각각의 객체를 한 10,000개를 만들어서 병렬로 한번 확 돌리는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로컬옵티마라고 하는데 에세이까지